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즌2 진행의 정민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이다, 아니 완연한 내림세다라는 분분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바로 9.13 부동산 대책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또 알고 싶어 하시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오늘 그 핵심만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가 멀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0205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시즌2 그분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주치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시즌2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2018년도 부동산 경기 흐름을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러면 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9.13 부동산 대책이 요즘 가장 핫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9.13 부동산 대책이 어떤 내용과 그러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종부세 인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도 강화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도 단축,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도 매우 컸는데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들도 규제가 커졌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도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MC님은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여러 가지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도 핫하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빠졌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종부세 인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종부세 인상이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마지막 핵심 카드를 뽑아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율을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0.1%에서 1.2%까지 이제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과표가 3억에서 6억 원 구간에 추가 신설이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많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부단 상한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예전에는 최고 올릴 수 있는 게 기존의 150%였습니다. 이거를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됨으로써 예전에 종부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150만 원이었던 게 3배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종합부동산세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을 확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추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과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이다라고 하면 현행 80%였을 때는 과표는 8억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5%씩 올려가지고 추후 2022년까지 100%로 높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제 이슈가 정말 핫해졌는데요. 종부세가 올라가게 되면 보유함에 대해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두려움이 막 커지게 됐었고 실제로 보수 정당이나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이다. 이거 너무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진보 언론지라든지 여기서는 세금 폭탄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세부담이 과하지 않은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생각했었다라면 오히려 약간 좀 위기의식을 좀 조장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올지 좀 위화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6월 달에 종부세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한번 진짜 세금 폭탄일지 아닐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6월에 부과가 되다 보니 사실은 아직 실제화되지 않은 막연한 공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갑자기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올리다 보니 내성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다쳐보면 좀 덤덤하게 여길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자, 9.13 부동산 대책에서 다른 주요 사항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눈에 띄었었던 것은 바로 대출 규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 이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투기 지역부터 조정 대상 지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규제 지역 내에서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이제 원천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을 만족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외에서는 대출이 일단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 공동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대출 자체가 또 안 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 안전자금을 받는다라고 해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게 억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 나오는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남아있었던 것도 이제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가 되면 기존의 80%까지 적용해 주던 것을 30%로 낮추게 되었고요. 이게 한시적으로 2020년도까지만 이제 유예해 줄 테니까 그 전에 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람들은 팔아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3년만 보유하면 됐었던 것을 2년으로 줄여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기보다는 좀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라는 압박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임대사업자 혜택도 줄였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중에서 가장 컸었던 것은 바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과 종부세 합산 과세를 피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피하게 되지 않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신규 취득하는 것들은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이제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삼에 있어서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임대사업자로 해서 피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좀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출. 사실 임대사업자 혜택도 혜택이지만 대출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LTV 한도를 40%로 제한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분양 규제도 이제 강화됐는데요. 기존에는 85제곱미터, 33평 이하 같은 경우는 100% 가점제, 거기다가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진행됐었는데요. 근데 이 추첨 자체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추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현재 9.13 대책을 종합적으로 결론해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여건의 강화,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막힌다라는 게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제들도 유주택자를 옥죄는 정책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것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MC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출 규제도 상당히 큰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을 매수를 함에 있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당장 아파트를 투자함에 있어서 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걸 놀리는 게 아니라 세를 넣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대출 70%도 이제는 안 되고 40%밖에 안 되는데 전세를 넣게 되는 갭 투자를 했을 때는 전세가 시세의 70% 선에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은 실질적으로는 30에서 40%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자도 안 내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극단으로 끌어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대출이랑 사실 원래 아파트 갭 투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거가 영향이 되는 거는 반대로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은 높은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낮게 형성돼 있죠. 왜냐하면 40년 차가 너무 오래가는 오래된 주택에서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출이 좀 많이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 뉴스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이런 영향이 좀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비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갭 투자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자들은 대출 없이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진짜 뭐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처럼 매매가와 전세 금액의 차이가 큰 지역들이 아닌 한은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한번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정책도 양극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9.13 대책에서 좀 특이한 점은 다주택자 억제 정책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규제가 추가된 것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범위가 좀 너무 넓게 잡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 내 이렇게 빨간색이 서울 중심 지역의 투기 지역이죠. 이 투기 지역 내에 2주택자를 규제한다라고 하면 진짜 서울 중심지 가격을 잡겠다라고 하면 좀 이런 거는 좀 유의미할 수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만 해도 정말 넓어요. 경기도 어지간한 데들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도 서울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의 규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를 피해가지고 좀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도 투기 지역과 거의 강력한 규제를 동일하게 받게 되면 굳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여기를 투자할 메리트가 좀 적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9.13 부동산 대책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런 다주택자 억제 정책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 집들을 더 팔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주택 처분 요인이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오랜 시간 얘기해왔는데요. 시즌 1 때도 얘기했었고요. 기존 통계를 봤을 때 가장 규제가 강력했었다라고 얘기하던 참여정부 시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막연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거는 당시 버블7이 있었던 이제 수도권 지역이 많이 높게 됐었고요.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사실 지지부진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당시도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을 했더니 지방은 떨어지고 올라간 거는 수도권으로만 올라가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 아파트 누적 상승률을 보시면 좀 더 극단적으로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서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2018년도 9월까지 상승률을 봤을 때 서울 지역, 거기서도 서울 중심 지역이 정말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 4구, 그리고 강북에서 마용성, 강서부터 영등포 등 서울 중심 지역, 새로 추가로 된 투기 지역들까지 정말 높게 상승한 것은 이게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또 이번에도 역시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하락 전환이 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러한 규제들이 양극화를 보다 더 심화시킨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전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실 이러한 이유로 좀 실패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 일시적인 소강일 뿐이고 소장님 보시기에는 결국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더욱더 상승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러한 다주택자 억제 정책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울 중심 지역의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와 비중심지 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중심 지역으로 와라라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었던 것이죠. 네, 지방은 하락하고 서울의 중심지는 오르는 양극화 가속이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전망을 해주신 대로 그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주요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얘기했던 것처럼 종부세 인상부터 해서 뭐 분양 규제 강화 등 다주택자 억제 정책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거를 규제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 정책의 영향은 결국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갭 투자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다주택자 억제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된다. 그리고 부동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안 올라간다라는 두려움이 많았었지만 결국 2018년도 상반기 때 크게 올라갔었던 것처럼 지금 자체도 약간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향후 다시 중심 지역을 위시해서 폭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잘 들었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매주 소장님의 명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